네, 연도별 기출문제 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제 유튜브에 이전에 제가 2022년도에 찍어 놓은 연도별 기출문제 풀이 강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올라와 있는데 도대체 왜 새로 지금 제가 현재 찍고 있는 시점은 2025년인데 왜 새로 찍냐 도대체. 당연히 뭐 통계학이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2022년에 풀었던 방식이나 제가 2025년에 새로 찍어서 올리는 방식이나 뭐 풀이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25년에 제가 아직 강의를 다 올리지 않았는데 나는 더 빨리 연도별 기출문제를 다 풀어서 나 풀이를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22년도 강의를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뭐 풀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새로 찍는 이유는 제가 강의 관리 차원에서 그쵸? 업데이트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새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2년에 2011년부터 시작해 갖고 2022년까지 강의를 찍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23, 24, 25년에 새로 나오는 기출 문제들도 그때그때마다 찍어서 요 2022년도 연도별 기출 문제 강의에다가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댓글이 달려. 뭐 예를 들어 뭐 17년 7번 문제인데 요렇게 푸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 새롭게 풀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런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는 댓글들이 요 3년 사이에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럼 여기 문제만 다시 찍어서 다시 업로드해서 여기를 업데이트하고 싶은데 강의를. 근데 2025년에는 제가 처음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강의를 그냥 일괄적으로 한 번에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부분만 찝어서 업데이트하기도 힘들고 그때 찍어 놨던 영상들이 다 이제는 없어져 갖고 그쵸. 이사하고 뭐 컴퓨터도 포맷하고 이러면서 다 없어져 갖고 새로 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 새롭게 강의를 한 문제 한 문제씩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보시고 풀이를 보시고 요런 풀이도 있으면 좋겠다. 요런 개념 설명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면은 그 문제만 또 그 주에 다시 새로 찍어서 그 문제만 다시 바꿔 갖고 영상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2025년에 새로 요 연도별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이제 26년, 27년, 28년에 요 강의를 뭐 새로 찍을 일은 제 생각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요 강의를 계속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나오는 뭐 26년, 27년, 뭐 28년 요런 기출 문제들도 제가 여기 25년에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최대한 맞춰서 앞으로 영상을 찍어서 기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도별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누가 들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를 일단 간략하게 요 강의 소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누가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언제 들어야 되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 공무원 통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스텝을 거쳐야 된다. 첫 번째로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개념은 뭐 책으로 하셔도 되고 대학교에서 내가 강의를 들어봤으면 되고 아니면 제 개념 강의 영상을 보셨어도 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단원별로 정리해서 기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 보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기출 문제가 어느 단원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단원별 기출 문제 강의까지 듣고 복습을 해서 내가 그래도 개념을 내가 뭐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가 있는지 이게 뭐 무슨 설명인지는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실제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요 그때 연도별 기출 문제 풀이를 한번 쫙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연도별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는 개념 설명을 제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문제를 푸는 거야. 바로 기대값은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연도별 기출 문제 풀이 강의 영상을 보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물론 댓글로 질문을 주셔도 되지만 요 앞에 개념과 단원별 기출이 좀 약하신 거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하고 오셔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점들을 메꾸시면 된다.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복습까지 해서 개념을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가 있는지까지는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연도별 기출 문제 풀이를 다시 쫙 풀다 보면은 이제 개념들이 이제 자동으로 외워지고
이제 바로 시험장에 가서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아마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도별 기출문제까지 풀고 내가 몰랐던 문제, 틀렸던 문제들만 잘 정리해 놓고 복습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시험 가기 전에 모의고사까지 풀어 주시면은 뭐 공무원 통계학을 풀기 위한 준비는 다 하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당연히 먼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린다면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마음 자세로 기출 문제를 푸시고, 그러고서 내가 당연히 너무나도 쉽게 풀고 이거에 대한 개념도 아는 문제는 강의를 보지 마시고, 모르거나 틀렸던 문제만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런 개념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확인해 주시면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찍는 시점이 25년인데 2011년부터 찍을 건데 2011년부터 25년까지 거의 문제가 한 600문제 정도 되는데 600문제 강의를 다시 다 일일이 보기에는 보다가는 여러분들 시험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틀리거나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들만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복습해 주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기출문제는 어디서 다운받냐?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여기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가서 접수를 하실 건데 여기 보시면은 2011년부터 시작해 갖고 7급, 9급 기출문제가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운받아서 푸시고 채점한 다음에 내가 틀렸거나 아니면 내가 별표 쳐 놨어 잘 모르겠어서 그런 문제들만 보시면 된다고. 또는 나는 여기 들어가서 다운받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여기 영상 밑에 설명 보시면은 제가 7급, 9급 문제들을 나눠서 제가 PDF 파일로 편집해 놓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걸 다운받으셔서 그걸 인쇄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뭐 어떤 방법이 됐든 기출 문제를 구해서 그렇죠? 그거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강의를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풀 건데 이제 진짜 기출 문제는 1번부터 20번, 뭐 7급은 25번까지 있겠죠. 요게 단원순이 아니라 무작위로 섞여서 배치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 기출 문제를 진짜 시험장에서 풀듯이 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해야 돼?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 여기 다음 장에도 있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전략을 세우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기출 문제를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총 4종류가 있다 생각해. 일단 크게는 보자마자 이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아는 내용이야. 여기서 뭘 구해라라는 게 내가 들어봤고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아는 문제가 있고, 당연히 역대 기출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보면은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진짜 난생 처음 보는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문제도 두 가지가 있다고. 바로 그냥 내가 바로 1분 안에 이거 충분히 그냥 손으로 풀면은 풀리겠다 하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거 내가 분명히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막 분산도 구해야 되고 막 제곱도 구해야 되고 시간이 진짜 좀 걸릴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또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통계학 공부를 많이 해 왔으니까 그 내가 해왔던 그 통계학 개념들을 떠올리면서 좀 고민하면은 풀리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진짜 아예 모르겠다. 이 단어를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얘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아예 모르겠다 하는 절대 못 푸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눈다는 거야. 저는. 그쵸. 저도 뭐 여러 시험들을 보겠죠. 뭐 자격증 시험도 있고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수능도 그렇고 여러 시험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4종류의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 줘야 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걸려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 문제는 일단 패스를 해야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다른 과목까지 해서 일단 100번까지는 시험 시간 안에 다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100번이 너무너무 쉬울 수 있잖아. 97, 98, 99, 100번이 너무너무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 시간 안에 100번까지 다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더라도 이거는 풀면은 거의 한 3분은 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는 그 자리에서는 일단 패스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번까지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풀어야죠. 그다음에 고민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도 뭐 해야 돼? 패스해야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100번까지 보고 나서 또 이제 내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도 다 해결하고 났을 때 그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해 보면 되죠. 오히려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 진짜 난생 처음 보는 용어가 나오는 문제다. 이거 도대체 뭐 구하라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문제는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서 찍어야 됩니다.
오히려 얘를 고민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고민해도 못 푼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는 풀 수 있을까? 시간을 좀 쓴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인가? 아니면 시간을 아무리 쓴다 해도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인가?' 자, 요런 식으로 내가 구분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기출 문제를 보통 풀 때 이런 방식을 생각하면서 풉니다. 근데 여러분들만의 당연히 기출 문제, 문제를 대하는 뭐 태도나 뭐 자세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거에 맞춰서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 당연히 뭐 이거를 한 번에 지금 당장 이제 2011년도 기출 문제부터 풀 건데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실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문제를 많이 본 적도 없거니와 이제부터 이제 문제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볼 건데 어떻게 바로바로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풀다 보면은 실력이 늘어서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고민했어야 되는 문제도 이제 뭐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그렇죠. 계속 기출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은 2015년 뭐 2016년 뭐 나중에 2020년 기출 문제 풀다 보면은 '아 이거 예전에 봤던 거네. 이거 그냥 풀 수 있네.' 하고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낼 수 있으면 된다. 어떻게?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이게 시험장에서 바로 풀 수 있고 지금도 바로 풀었고 맞췄다 하는 문제랑 좀 모르겠는 문제. 그쵸? 요 정도만 일단 우선은 구분을 해 주시고 같이 저랑 같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요것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요건 시험장에서 건드려서도 안 될 것 같다. 그쵸?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았다. 진짜 뭐 한 10분 이상 남았다. 1 번부터 99 번까지 다 풀고 요 한 문제 남았다. 그쵸? 그럴 때는 도전해 볼 만하다. 라는 식으로 제가 문제를 보는 눈도 제가 이렇게 이 기준에 맞춰서 구분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같이 함께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들에 따라서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절대 시험장에서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라고 했지만 '아 이거 너무 쉬운데? 나 그냥 풀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풀어 주시면 돼. 이거를 여기 쪽으로 넣어 갖고 풀어 주시면 된다고. 근데 제가 말하는 내용은 수험생분들의 거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요 문제는 안 푸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나는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전략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할 거고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세모, 그다음에 절대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는 X로 각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을 수 있어. 그쵸.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동그라미, 세모, X로 세 가지로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게 막 8가지 뭐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뭐 전략이 있을 수도 있죠. 그쵸. 또는 동그라미 X 풀 수 있는 거 풀 수 없는 거 요렇게 구분하실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전략을 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세워 나가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전략대로 시험장에 갔어서 푸셔야지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아 어려운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지. 아 그럼 제끼기로 했지.' 그쵸. 그렇게 해서 제껴 놓으면은 뒤에 있는 쉬운 문제들 풀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주시는 질문들이 있어. "시간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나요?" 첫 번째. 요 기출문제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나요? 내가 이제 실제 시험장처럼 풀기 위해서 시간을 재고 풀고 싶은데 물론 전 과목을 뽑아 놓고 한 번에 이렇게 100분 뭐 이렇게 재 갖고 풀면은 좋지만 여기 통계학만 내가 따로 "이번에 풀어야 돼." 그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참으로 상대적이다. 그죠. 시험 난이도가 쉬운 시험 난이도는 빨리 풀 수가 있는 거고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던 통계학 문제는 당연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과목들을 너무 잘해. 통계학을 좀 못해. 그러신 분들은 통계학의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나는 통계학을 너무너무 잘해. 근데 대신에 뭐 나도 뭐 국어나 국사 부분이 너무 약해. 그쵸. 그러신 분들은 통계학의 시간을 덜 배정해야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25에서 35분 정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요 정도를 잡고 푸시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을 너무 안 쫓기고 내가 막 하나의 기출 문제를 막 2시간씩 걸려서 푼다. 그러면 좀 쓸모가 없습니다, 공부가. 그렇죠. 최대한 빨리 풀어내야 된다고. 실제 시험장에서. 2시간 주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막 고민하다 보면 풀리겠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런 고민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풀까 말까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시간을 좀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일단 한번 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채점을 한 뒤에 내가 고민 그냥 패스했고 못 풀었던 문제는 다시 요러고 나서 그다음에 시간을 투자해서 좀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7 급도 풀어야 되나요? 나는 9 급만 준비하는데 7 급도 풀어야 되나요?" 제가 뭐라 하겠어 당연히. "풀어야 된다." 하겠죠. 당연히 문제를 많이 많이 다룰수록 더 통계학에 익숙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많이 푸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9급 시험은 진짜 어렵습니다. 22년도, 23년도 이후의 9급 시험들은 어렵다고. 어떻게 보면 막 7 급보다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7 급이 좀 더 쉽습니다. 요즘 9 급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9 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예전 7 급도 당연히 푸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연도별 기출문제 강의를 시험 한 달 전에 듣고 있어. 한 달이면 시간이 얼마 없잖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7 급도 언제 다 풀 수가 있겠어. 그런 분들이라면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다면은 최근 9급 문제들만 푸시면 되는데 아직 뭐 한 몇 개월 남았고 내가 충분히 이거 7 급까지 다 풀더라도 아직 뭐 수험 공부하는데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7 급까지도 풀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 것만 풀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시험을 뭐 26년 시험을 준비해. 그럼 21에서 25년 최근 5개년만 풀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당연히 최근 게 좀 더 문제들이 좋고 조금 더 문제들이 좀 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최근 거에 대한 비중을 올리는 건 맞습니다. 그죠. 최근 거는 한 뭐 5번 반복해서 풀어야죠. 옛날 거는 뭐 한 번만 반복해서 풀었으면은 최근 거는 막 3 번에서 5 번씩 반복해서 풀어 주셔야 된다고. 그건 맞는데 최근 것만 풀어서는 안 된다. 통계학이라는 게 이미 한 1970년대, 80년대에 이미 완성된 그 학문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2011년 기출 문제도 지금 나오는 내용과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 뭐 법 과목 있잖아. 행정법. 그쵸? 이런 거는 법이 개정될 때마다 바뀌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 걸 풀면은 더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통계학이라는 건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죠. 통계학이란 학문이 뭐 갑자기 바뀌지 않는 이상은 2011년에 나왔던 그 통계학의 학문 내용도 당연히 지금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 문제를 풀면서 좀 더 통계학에 대한 시각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문제들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 문제들은 더 빨리 풀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옛날 문제들을 풀면서 좀 더 자신감을 챙기시고 내가 살짝 못 외우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개념들을 잡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최근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자주 반복해서 풀어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것만 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풀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다음 회도 반복해야 되나요? 근데 요거는 살짝 애매한 것 같아. 그쵸? 이건 각자 사정에 맞게 그쵸?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당연히 복습하는 게 좋은데 만약 예를 들어 내가 9 급을 준비하는데 지금이 27 년이야. 그쵸? 이런 수험생 분들이라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7급 기출은 그냥 한 번만 풀고 여기서 틀렸거나 몰랐던 문제만 어디 내가 노트나 뭐 어디 따로 정리를 해 놔서 걔만 좀 반복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무조건 7 급에서만 나와. 9 급에서는 절대 안 나와. 그런 문제는 좀 제끼고 좀 중요한데 내가 놓치고 있었던 문제들만 좀 정리해서 봐 주고 9 급도 한 번 쫙 풀긴 풀었는데 27 년이니까 21 년부터 한 26 년까지 요 20 년대 이후에 기출문제 22 년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22 년부터 26 년까지 한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만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다시 풀어 준다. 그쵸. 요렇게 회독을 하면 어떨까라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쵸. 물론 당연히 모든 문제를 완벽히 풀고 완벽히 알고 가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통계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런 방안을 추천드리고 저는 시간도 많고 저는 뭐더라 요 9급 시험 내가 준비하는데 저는 한 2년 걸쳐서 준비할 건데요.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나온 모든 기출 문제 진짜 한 뭐 3 번씩 풀면서 완벽하게 익히시고 가면은 더 좋겠죠. 요거는 각자가 지금 처해 있는 시간 남아 있는 시험까지 남아 있는 시간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해서 강의 소개를 마치고 다시 정리하면은 뭐야? 1번 진짜 실제 시험장 느낌처럼 패스할 건 패스하고
그쵸. 풀까 말까를 잘 전략을 세워서 결정하셔라.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다뤄라. 한 25분에서 35분 정도의 타이머를 주고 풀면서 내가 풀까 말까를 한번 체크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2번 틀린 문제 모르거나 틀린 문제만 강의로 보셔라. 이미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지금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시험장 가셔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풀 수가 있습니다. 그쵸. 내 실력이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야. 내 실력은 더 올라갈 뿐이지 내 실력이 시험장 갔다고 막 떨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지금 풀 수 있는 문제 시험장 가서 갑자기 못 풀고 이러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완벽하게 풀었던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도 완벽하게 풀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강의 보시지 말고 모르거나 틀린 부분만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번 기출 문제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다운받든 요 강의 영상 밑에 있는 링크를 다운을 받으셔라. 그렇죠? 그래서 요런 말씀 드리고 다음에 4번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혹시라도 제가 올려놨던 기출 문제에 오타가 있거나 또는 제 설명이 너무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풀이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푸는 게 맞는가? 제가 설명드린 거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었는데 이렇게 푸는 게 맞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 뭐 하면 돼?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연도별 기출문제 풀이 강의 소개 영상을 마치고 2011년부터 5문제씩 끊어서 한 강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